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과정 시간입니다. 지난 1강에서는 한식의 특징과 우수성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중 여러분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식 상차림 중에서 반상이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밥을 주식으로 하여 국과 반찬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차린 우리 고유의 일상적인 상차림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약식동원 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라는 뜻이죠. 즉, 음식을 잘 먹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 약과 같다고 보는 사상인 겁니다. 지난 시간 학습한 내용은 잘 정리했다가 시간이 날 때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2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 지역의 특성을 살린 향토 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관련 내용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지역별 음식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수업이라 생각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수업 동영상 자료를 보면서 첨부한 학습지를 출력하여 정리하거나 출력이 어려우면 노트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우리 공부할 학습 목표는 우리나라 향토 음식의 지역별 특징과 종류를 알 수 있다 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서남 3면이 바다에 접해 있고 남북으로 길게 뻗어 남과 북의 기후차가 현저하므로 곳곳의 산물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면적은 좁지만 각 지역의 산세가 다르고 재료가 다양하여 특색 있는 향토 음식이 발달하였는데요. 지방마다 음식의 맛이 다른 것은 그 지방의 기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북부지방은 여름이 짧고 겨울이 길어서 음식의 간이 남쪽에 비하여 싱거운 편이고 매운맛은 덜하고, 반면에 남부지방으로 갈수록 음식의 간이 세어서 매운맛도 강하고 양념과 젓갈을 많이 쓰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먼저 서울 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수욕기에 음식은 궁중의 풍속을 따라 격식이 복잡하고 맵시를 보는 전통이 전해졌고 외국의 사신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음식에 화려한 멋을 내는 풍이 나타나고 지역 자체에서 나는 산물은 별로 없으나 전국 각지의 여러 가지 식료품이 서울로 집중되어 다양하고 화려한 음식을 만든 것이 서울의 음식 특징입니다. 자, 이것은 장김치라고 하는 건데요. 배추와 물을 주재료로 간장으로 간하여 담근 국물김치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음식의 이름은 전복초입니다. 전복을 양념한 간장에 졸여 만든 음식이고요. 자, 이것은 갑회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제시해준 프린트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고요. 대부분의 내용은 선생님이 정리해놨는데요. 빈칸은 여러분이 수업 자료를 보고 정리해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 갑회는 소의 신선한 내장을 얇고 납작하게 저며 잣을 하나씩 넣어 말아 기름 소금을 곁들인 회입니다. 재료가 소의 신선한 내장이라는 것이 특이하죠. 자, 이것은 두텁떡이라고 하는 궁중떡입니다. 찹쌀가루를 꿀과 간장으로 비벼 체에 내리고 거피, 즉 껍질을 벗긴 팥에 꿀, 간장, 계피, 후추 등으로 반죽하여 소를 만들고 쪄낸 궁중떡의 일종입니다. 자, 이외에도요. 여러분 프린트에는 없는데요. 자, 이러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이 음식은 신설로라고 하는 겁니다. 신설로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그 용기, 그릇의 이름이고요. 이것이 이제 지금은 음식의 이름으로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고기, 해산물, 채소 등을 넣고 소고기 육수를 부어서 즉석에서 끓여 먹는 그런 전골 음식이고요. 자, 이것은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이 음식의 이름은 구절판입니다. 구절, 9구의 마디 절자인데요.
구절판도 역시 이 음식을 담는 그릇의 이름인데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 9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전복, 해삼, 채소 등 여러 가지 재료를 각각 채 썰어 익혀 9칸으로 나뉜 목기에 담고 얇게 붙인 밀전병에 싸서 먹는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이 가운데 이게 밀가루와 물을 1:1 비율로 해서 얇게 붙인 밀전병이고요. 나머지 재료들이 8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9가지의 그 칸으로 되어 있는 음식이고요. 그래서 구절판이라고 이 음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것입니다. 뭔가 고기처럼 보이시죠? 네, 얇고 납작하게 구운 이 고기 요리의 이름은 뭐냐면 바로 너비안입니다. 너비안이. 궁중식 불고기라고 하고요. 쇠고기를 칼로 다져 놓은 것을 양념하여 넓적하게 구워낸 우리의 전통 궁중 불고기라고 할 수 있는 너비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경기도로 가겠습니다. 경기도는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형으로 산과 바다로 접해 있으며 한강을 끼고 있어 선사시대부터 수렵업, 농경의 풍부한 물자와 다채로운 재료에 의한 식생활로서 우리 민족의 우수한 식문화를 잘 유지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는 곳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자, 경기도의 대표적인 음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떡국인데요. 떡국의 모양이 좀 특이하죠? 누에고치 모양처럼 생겼는데요. 바로 이 떡국의 이름이 조랭이 떡국입니다. 가래떡보다 얇은 누에고치 모양의 떡인 조랭이 떡으로 끓인 개성지방의 음식입니다. 개성이라 그러면 고려시대의 그 수도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경기도와 연해 있고 개성은 여러분이 개성공단으로 알고 있는 곳이 있죠. 네, 바로 거기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만두인데요. 여러분이 보면 만두 모양이 사각이죠. 자, 이렇게 생긴 만두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편수라 그러는데요. 개성에서 많이 먹었다 그래서 개성 편수라고 이름을 합니다. 밀가루를 반죽하여 네모지게 썰어요. 그래서 안에 소를 넣고 네 귀퉁이를 서로 붙여서 여러분이 보시는 모양과 같은 만두를 만들어서 먹었던 이 음식이 바로 편수고요. 개성 편수라고도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걸까요? 네, 이거는 떡의 일종인데요. 이 떡의 이름이 우맥이라고 합니다. 찹쌀가루를 반죽해서 기름에 지져낸 떡이에요. 네. 자, 이거는 낭화라고 하는 음식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약간 칼국수처럼 생겼을 거예요. 밀가루를 반죽하여 얇게 밀어 썰어 삶고 고명을 얹어서 장국에만 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국이라고 하는 것은 칼국수의 그 육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떡의 한 종류인데요. 우찌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찹쌀가루를 입반죽하여 소를 넣고 반으로 접어 눌러 붙이고 고명을 얹어 기름에 지져낸 떡입니다. 익반죽을 한다는 것은 찹쌀가루를 뜨거운 물로 반죽을 하는 것을 익반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떡은 뭐냐면 석탄병이라고 하는 떡입니다. 쌀가루와 감가루를 섞어 만든 전통 떡이고요. 임금님 생신상이나 고관대작, 즉 지위가 높았던 양반들 집에서 만들어 먹었던 굉장히 귀한 음식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석탄병이라고 하는 떡 이름을 보면 이 석자가 아쉽다라고 하는 의미의 석이에요. 아쉽다. 탄은 삼킬 탄자입니다. 병은 떡병자예요. 떡이 얼마나 맛있었으면 삼키기 아쉬운 떡이다라고 하는 뜻이 붙은 이름이 바로 석탄병이고요. 여기에 특징은 바로 감가루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경기도 지역의 떡인데요. 경기도는 토지가 비옥했기 때문에 쌀이 많이 나와서 떡 종류가 많았고요. 그리고 흙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경기도 여주나 이천 이쪽에 가면 도자기를 많이 굽죠. 바로 이제 그 비옥한 땅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떡은 쑥굴레라고 하는 떡이고요. 쑥이 들어갔으니까 봄에 만들어 먹었겠죠. 자, 이거는 여주 지역의 굉장히 전통 떡, 여주 산병이라고 하는 여주 지역의 전통 떡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강원도로 가겠습니다. 강원도. 자, 여러분 강원도 하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나요? 일단 산악지대라는 것이 생각이 나죠. 내륙이나 산간지방은 주로 옥수수, 감자, 메밀 등이 많이 생산이 되고 주로 밭농사가 발달했습니다. 동해안 쪽의 해안 지방은요. 주로 생태, 오징어, 미역 등 다양한 해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건어류와 젓갈류, 신선한 해산물로 음식 맛이 독특한 특징을 보입니다. 자, 강원도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향토 음식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여러분, 네, 강원도 하면 일단 자, 이게 뭘까요? 네, 이게 바로 막국수입니다. 메밀국수를 김치국물에 말아 먹는 강원도 향토 음식이고요. 네, 평창에 가면 메밀밭이 되게 많죠.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네, 이효석 님의 소설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올챙이 국수입니다. 올챙이 국수. 옥수수 전분으로 죽을 쑤어서 묵 형태로 만들어서 올챙이처럼, 올챙이 모양처럼 이렇게 똠방똠방 떨어지게 해서 만드는 그 국수의 종류고요. 주로 여름철에 별미로 먹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또 강원도 하면 감자가 굉장히 많죠. 네, 감자로 만든 감자 옹심입니다. 감자를 갈아서 네, 새알심처럼 만든 거고요. 그 새알심의 사투리가 옹심이라고 합니다. 감자 옹심이. 자, 이거는 뭘까요? 오징어고요. 네, 오징어 순대입니다. 강원도에서는 특히 속초의 특산물이라고도 하는데요. 돼지의 곱창 대신 오징어의 속에 소를 넣어 찐 음식인 오징어 순대가 이 지역의 향토 음식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충청북도로 가보겠습니다. 자, 충청북도는 유일한 내륙지방으로서 북부의 산간, 중부의 평야, 남부의 그 산간과 평야의 중간지가 고르게 분포되어 계절에 따라 온갖 곡물, 산야채가 생산이 됐고요. 주로 토종동물이나 민물고기 등이 서식해서 이를 바탕으로 한 토속적인 음식이 발달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은요. 자, 이거 여러분이 볼 때 이게 뭘까요? 네, 조그마한 민물 생선을 이렇게 돌려 담은 모습이죠. 자, 이 음식의 이름이 바로 도리뱅뱅입니다. 도리뱅뱅이 작은 민물고기를 팬에 동그랗게 돌려 담아 조린 음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이 보실 때 네, 요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새우예요. 새우. 네, 이건데 이 음식의 이름은 새뱅이탕입니다. 즉 새뱅이라고 하는 거는 1급수에만 사는, 그러니까 깨끗한 물에만 사는 민물 새우인데요. 그 새뱅이를 넣어서 만든 새뱅이탕 또는 새뱅이찌개가 이쪽 지역의 또 네, 향토 음식입니다. 자, 이거는요 붕어찜이에요. 붕어찜.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논산이 속해 있는 자, 충청남도로 가보겠습니다. 자, 충청남도 하면 여러분 뭐 논산도 있고요. 바로 옆에 부여, 금산, 서천, 또 뭐 당진, 홍성, 네, 뭐 태안 이런 여러 우리의 시군들이 있죠. 자, 충청남도는 쌀이 많이 생산되고 또 그와 함께 보리밥도 즐겨 먹었고요. 죽이나 국수, 수제비, 범벅 같은 음식이 흔했고 특히 늙은 호박으로 호박죽이나 꿀단지 범벅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떡에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자, 우리 지역에 향토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 이거는 우리 논산하고 강경 이쪽에 많이 나오는 우어, 봄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우어 가지고 만든 우어 회무침입니다. 자, 이거는요. 보시기에 뭔가 낙지처럼 모양이 보이죠? 자, 태안에 가면 그쪽 지역의 향토 음식입니다. 밀국 낙지탕인데요. 낙지를 넣어 끓인 탕을 먹고 나서 국물에 밀가루를 반죽하여 끓인 칼국수 같은 이런 밀국을 넣어 먹어 음식입니다. 밀국 낙지탕. 자, 이것도 또 태안 서산 그쪽의 향토 음식인데요. 태안 개국지라고 합니다. 즉 간장게장에 김치를 넣어 버무려서 먹은 건데요. 바닷가다 보니까 이제 게가 많이 잡혔겠죠. 그래서 게하고 배추를 섞어서 이렇게 버무려서 그쪽 지역에서 먹었던 향토 음식이고요. 지금도 그쪽 지역에 가면 이러한 음식을 파는 음식점들이 많이 눈에 띄고 또 맛볼 수 있는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네, 호박 꿀단지예요. 속을 도려낸 늙은 호박 속에 꿀을 넣고 찐 다음에 체에 걸러낸 호박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금산에서 많이 나는 인삼을 이용한 금산의 인삼 정가입니다. 인삼을 설탕이나 꿀로 졸인 것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또 청양의 구기자가 또 유명하고요. 서천의 소곡주라고 하는 술, 네,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논산의 뭐 딸기, 네, 양촌의 감, 이런 것들도 또 상월의 고구마,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네, 향토 음식으로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전라북도로 가겠습니다. 전라북도. 자, 여러분들 전라북도 하면 여러분들은 전라북도 하면 전주가 먼저 생각이 나죠. 전주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관광지로 또 많이 가본 곳이기도 합니다. 전라북도는 넓고 기름진 평야와 바다를 끼고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한 토반, 그쪽 지역에서 살고 있던 양반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부와 풍류의 그런 관심으로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고요. 또 예와 전통을 중시하고 또 변화를 싫어하는 그런 안악들의 솜씨가 잘 전승되어서 우리의 음식 문화를 잘 맛볼 수 있는 곳이 또 네, 전라북도입니다. 자, 전라북도 전주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뭔가요? 네, 비빔밥이죠. 네, 전주의 비빔밥.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비빔밥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전주하면 또 네, 전주 콩나물국밥이 또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이 볼 때 이게 새끼돼지예요. 새끼돼지. 네. 애젓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새끼돼지가 애전데 그 새끼돼지를 양념해서 찐 네, 음식입니다. 주로 진한 이쪽 애젓찜이 네, 향토 음식이고요. 자, 이거는 죽이에요. 백합죽인데 백합은 조개 한 종류거든요. 그 백합 살과 불린 쌀을 끓여서 네, 간을 해서 먹는 네, 백합죽입니다. 자, 또 순창. 순창에 가면 또 순창 고추장이 되게 유명하죠. 네, 순창 고추장 이런 것들도 그 지역의 네, 대표적인 향토 음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아래쪽 전라남도로 가겠습니다. 네, 남도. 네, 전라남도는 서남해의 기름진 평야와 해안을 끼고 있어서 곡식, 해물, 산치가 풍부하고 음식의 가짓수가 굉장히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갖은 양념을 사용하여 음식의 맛이 진하고 감칠맛이 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수라든지 이렇게 아래쪽에 여행을 가보시면 정말 굉장히 많은 반찬이 나오는 그런 맛있는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또 전라남도죠. 자, 이쪽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은 자, 이건 뭘까요? 네, 홍어입니다. 홍어 어시육이라고 하는 건데요. 말린 홍어에 고명을 얹어서 쪄낸 것입니다. 자, 이거는 엽삭젓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엽삭젓은 전어 새끼로 만든 젓갈인데요. 네,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수 이쪽에 가면 그 여수 돌산의 고들빼기나 갓김치가 굉장히 그쪽 지역의 향토 음식이고요. 유명하죠. 네, 이거는 또 나주 곰탕이 있어서 서울에 가도 물론 나주 곰탕집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나주의 그 향토 음식으로 우리가 나주 곰탕이 또 유명하죠. 네. 자, 이번에는 경상북도로 가겠습니다. 경상북도. 네. 자, 경상북도에 보면 대구도 있는데요. 뭐 대구는 광역시고요. 네, 포함해서 경상북도 보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온난한 기후로 또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경 생활이 깃들이고요. 또 그 신라의 찬란한 불교 문화와 조선의 그 유교 전통 등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독특한 식생활 문화를 형성했고요. 또 경상도 특유의 뚝뚝함을 반영하듯 음식에 멋을 내거나 사치를 부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경상도 이쪽 지역의 대표 음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네, 이거는 바로 안동 식혜입니다. 흔히 우리가 먹는 식혜하고 좀 다르죠, 색깔이. 네, 안동 식혜는 밥에 무 썬 것을 넣고 생강즙과 고춧가루를 넣고 엿기름물로 삭힌 안동 지역의 네, 음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건 뭘까요? 이것도 뭔가 음료처럼 보이죠? 네, 이것도 구미의 석감주라고 하는 건데요. 식혜물에 검은 설탕과 꿀을 넣고 밥알이 붉을 때까지 끓여서 만든 음료입니다. 자, 이거는요, 나물이죠? 네, 이름이 횟집나물이라는 겁니다. 청도의 향토 음식이고요. 삶은 콩나물과 무청, 콩잎에 콩가루를 넣고 된장으로 무친 나물입니다. 자, 이거는 봉화 지역의 향토 음식이고요. 이름은 수수풀떼기입니다. 네, 수수를 갈아서 묽게 풀어서 쓴 것이고요.
그쪽 지역의 향토 음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상남도로 가보겠습니다. 경상남도. 네, 부산 직할시가 있고요. 네, 경상남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상남도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어서 농사와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며 농산물 위주의 식생활을 해왔고요. 또한 동남쪽이 바다에 접해 있어서 다양한 해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어 농수산물이 식생활의 조화를 이룬 특징을 보입니다. 경상남도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콩나물이죠. 네, 이쪽은 콩나물 장조림이라 그래서요. 콩나물을 삶은 후에 양념장을 넣어서 조리는 콩나물 장조림이 있고요. 이건 곤달비 장아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감단자예요. 찹쌀가루에 감즙을 섞어 만든 떡인데요. 또 이쪽에 또 감이 또 유명한 곳이 있죠. 그래서 감즙을 섞어서 만든 떡이고요. 감단자라고 할 때 단은 둥글 단자거든요. 여러분이 보실 때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떡을 만들었죠. 네, 감단자입니다. 또 부산 쪽에 가면 동래파전이 되게 유명하죠. 동래파전. 그 다음에 통영. 네, 아래쪽이죠. 물메기 떡국이라 그래서 네. 생선과 떡국을 끓인 생선과 함께 떡국을 끓이는 것이 이쪽 지역의 또 향토 음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주도로 가겠습니다. 제주도. 자, 제주도는요. 어촌, 농촌, 산촌으로 구분이 되고 쌀은 거의 생산하지 않고요. 콩이나 보리조, 메밀 같은 잡곡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귤이 당연히 유명하고요. 또 제주도 음식은 채소와 해초가 주된 재료입니다. 각각의 재료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맛을 그대로 내려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또 따뜻한 곳이다 보니까 쉽게 상하기 때문에 간은 대체로 짠 편입니다. 또 제주도에서만 나는 자리돔, 옥돔이 있고요. 또 전복과 꿩이 흔한 음식이기 때문에 제주도 음식에 많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주도의 대표 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메밀 빈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지진 전에 무채를 넣고 말아 만든 떡인데요. 제주도의 여러 가지 관운 상제에 많이 올라오는 가장 대표적인 또 향토 음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오분자기젓인데요. 오분자기라고 하는 거는 그 전복과에 속하는 그런 조개류인데 제주도가 주산지고요. 이걸 이용해서 만든 젓갈이 바로 오분자기젓입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제주도는 꿩이 많다 그랬죠? 네, 꿩 메밀 칼국수, 꿩 육수에 메밀국수를 넣어서 만드는 칼국수입니다. 또 제주도는 아무래도 이제 옥돔이나 이런 거 잡힌다 그랬죠? 그래서 옥돔 미역국이라든지 성게알 미역국 같은 여러 가지 생선을 이용한 음식들이 또 많이 발달한 곳이 제주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향토 음식의 특징과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좀 말을 빨리 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영상을 정지시켜 놓으시고 혹시 여러분이 학습지에 정리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께서는 학습지 빈칸을 잘 채우시고요. 또 여러분께서 향토 음식 중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거나 궁금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관심 있는 향토 음식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족과 함께 아니면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면 그 지역에서 향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맛보는 것도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형성평가, 이번 시간 배운 내용으로 형성평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대표적인 향토 음식의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서울,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자,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답은 5번입니다. 네, 제주도는 아까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처럼 메밀 빙떡, 꿩 메밀 칼국수, 옥돔 미역국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향토 음식이죠. 네, 곤달비 장아찌, 감단자, 콩나물 장조림은 경상남도의 대표적인 음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강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식생활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향토 음식에 대한 종류가 좀 많은데요.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먹어본 음식도 있을 겁니다. 우리 지역의 음식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또 의류 음식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그 음식 문화와 연계된 그런 공부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